자, 다중잠입 언유법 이걸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세 가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치유시키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이걸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가진 세 가지 이야기가 필요해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이 다중 메타포를 할 때는 첫 번째 1번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다가 클라이막스 직전의 이야기를 멈추셔야 돼요. 이야기를 다 하지 말고 전체 100 중에 한 90%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나머지 10%는 이야기를 남겨두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가지고 한 90%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야기를 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서 한 90% 정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클라이막스 직전에 이야기를 멈추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클라이막스 직전에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네, 궁금해지겠죠. 우리 왜 주말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순간에 드라마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되게 궁금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무의식은 아주 궁금한 순간에 이야기를 멈춰버렸을 때 아주 강력하게 집중 몰입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걸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중 메타포를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 간단해요. 자, 같은 주제를 가진 세 가지 이야기를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 직전에 이야기를 멈추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 또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 직전에 이야기를 멈추었어. 또 세 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직전에 또 멈추었어. 궁금증을 유발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부터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10%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마무리하고 또 두 번째 이야기의 10%를 또 정리하면서 결론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첫 번째 이야기의 10%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전체가 주는 어떤 그 요점, 교훈, 그리고 결론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뭐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쭉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이야기에 빠져보는 겁니다. 제가 담배 끊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담배를 끊었어요. 2003년 이전 한 15년 동안 제가 담배를 엄청 피웠죠. 이제 군대 시절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담배를 정말 많이 피웠는데 담배를 끊는 2003년 시절에는 하루에 담배를 두 갑을 피웠어요. 세상에. 엄청 많이 피웠죠. 근데 제가 그때 스피치 교육원을 시작을 했는데 스피치 교육을 제가 2000년 무렵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를 끊는 그 계기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당시에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냐면은 호포집에서 우리 맥주를 마시면은 호포집에서 1시간 동안에 담배 한 갑을 다 피워요. 완전 담배 꼴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피치 교육을 하는데 1시간 내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담배를 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와서 또 2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또 20분 정도 이후에 또 담배를 한 대 피고 또 들어와서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담배를 피면서 강의하는 이런 정말 열토당토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화장실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 줄을 모르고 이제 큰 화장실이죠. 큰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 이제 수강생들이 한 두세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없는 줄 알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저 정동문 코치님은 어떻게 자기 담배도 끊지 못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우, 그때 화장실에서 얼마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창피하고 뭐 쉽게 말하면 막 지구멍 있으면 막 숨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창피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를 나중에 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옛날에 한 1990년 말쯤에 이 암벽 등반을 하는 그런 20대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성격이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이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암벽 등반을 한다면 내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암벽 등반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암벽 등반을 하다가 이 오른쪽 팔이 바위 틈에 끼어버린 거죠.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나를 구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낮에는 3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그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어떤 사막에 있는 어떤 암벽이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일 정도 되었을 때 갖고 있는 모든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마실 물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 오줌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는 거죠. 일주일쯤 되니까 오줌물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이 바위 틈에 끼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게 되죠.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솔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개는 독수리과에 해당되는 새죠. 이 솔개는 한 40년을 살고 나면은 이 깃털이 굉장히 무거워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발톱도 굉장히 길어지면서 발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사냥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솔개는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깃털을 뽑아버리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태어나서 내가 30년을 더 살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내가 굶어 죽을 것인지 이 결단의 기로에 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결단의 기로에 섰던 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살면은 정말 인생에 답이 없는데 내가 어떤 강한 결단을 내리면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생기고 새로운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결단을 내려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솔개도 강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절벽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자기 뿌리를 바위에 부딪히면서 깨트려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만에 이 뿌리가 새로 솟아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뿌리로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자기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이렇게 다 뽑아버리면 몸이 이제 가벼워지고 새로운 발톱이 솟아나고 새로운 깃털이 솟아나면서 이 솔개는 3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이 아론 렐스턴도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대로 바위 틈에 끼어 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팔을 잘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등산용 장비 중에 칼을 꺼집어냅니다. 1시간에 걸쳐서 자기 팔을 자르죠. 도끼를 내리셔서 한꺼번에 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못 먹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힘이 다 빠졌지만 왼팔로 오른팔을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 자릅니다. 그러면서 1km 정도를 몸을 구르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죠. 저 또한 그날 결단을 바로 내렸죠. 바로 피던 그 담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라이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자, 내가 이 담배를 필요하는 치유 변화 전문가가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이 치유 변화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구나. 담배를 끊지 못한다면 내 미래가 없다면 이 담배 정도에 왜 못 끊겠는가. 그래서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냥 담배를 끊으면서 그게 2001년도죠.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를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체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치유나 변화에 맞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결단은 뭐냐면요, 결심 플러스 단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심은 하는데 단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결심은 마음을 먹는 거죠. 굳게 마음을 먹는데
행동적으로 단절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하고 진정한 성공을 하려면은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저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잘라야 됩니다. 이 결단이 영어로 뭐냐면은 decision이거든요. decision DE는 뭐뭐로부터 decision은 잘라내는 것이에요. 잘라내는 것.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불필요한 걸 잘라버리면서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른바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죠.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리는 거죠.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린다. 그럼 오로지 행동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꿈을 이룰 수밖에 없고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결단을 내리는 그런 결단의 순간에 여러분들도 많이 직면했을 거라 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왜냐? 의식의 힘은 3일이거든요. 3일 정도는 열심히 해보는데 3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마치 고무줄처럼. 자, 이 작심 3일을 작심 21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 21일이 중요하냐면은 21일은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꿔주고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바꾸고 또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우리 신경체계에 신경회로를 만들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그런 기본적 기간이 2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21일, 작심 3주를 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IPB 다중 메타포를 풀어봤는데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이야기를 다시 구성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담배를 끊었던 이야기, 자, 담배를 30분 간격으로 피면서 강의를 했던 그 얼토당토 않는 창피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화장실에 있을 때 우리 수강생들이 뭐라고 했죠? 야,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담배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자, 이 어떤 클라이막스 직전,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갔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아론 렐스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벽에 오른팔이 끼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대로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죠. 근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우리는 궁금하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또 솔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솔개가 40년을 살고 나면은 깃이 두꺼워지고 뿌리도 길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사냥을 못하는 죽음의 기로에 서는데 살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솔개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틈을 주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의 마무리를 제가 시켰죠. 자, 이 솔개는 절벽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서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수행을 다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뿌리를 깨뜨리고 발톱을 빼고 깃을 빼면서 다시 가벼워진 몸으로 30년을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론 렐스톤 이야기로 들어와서 등산용 칼로서 자기 오른팔을 잘라버리는 그러면서 살아나는 그런 아론 렐스톤의 이야기가 또 마무리되고 또 마지막에 제가 담배를 끊게 되는 그런 결론적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단의 중요성, 자, 결심과 결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결심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좀 질문 받고 그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